후기 2부입니다. 전체 내용에선 4부가 되겠죠. 앞 내용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참고로 파트장은 당시 감사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제가 짐을 싸서 나온 이후로 그때까지 출근할 때까지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날이 밝았고 출근을 한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밀린 업무를 오전 내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죄송스럽기도 해서 식사 주문 후 자리에 앉자마자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내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 잘 보내드렸냐 이런 인사치레도 안 했어요. 마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다 아는 느낌으로 말이죠. 다 이해한다 이런 거. 그냥 내년도 사업 계획 쓸 때가 됐다면서 그와 관련된 대화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대화가 저에겐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내 상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년에도 내가 여기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저희 파트 1들도 마찬가지 저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는 건 단 1도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알았지만 통화 녹음은 물론 카톡 캡처본,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 개 진상 부리고 행패 부리는 동영상 등등등 진짜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감사실에 전했더군요. 제가 없는 동안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게다가 특히 저희 막내 여자 직원의 경우 그지같은 성희롱 발언도 많이 참았던 모양이에요. 감사실에 가서 얼마나 말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보고 듣는 순간 이제 저 파트장은 진짜 끝이구나를 확신했습니다. 여하튼 파트장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져요. 저절로. 또 너무나 당연히 능률도 올라가고요. 매일같이 비효율적으로 야근하던 팀이 딱 일주일 고생하니까 야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팀장님이 저희 파트 고생한다고 저녁 8시 넘어서 배달 음식 시켜주겠다고 찾아오셨다가 저희가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에 저희 파트는 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이게 소송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러다 9월 3일에 징계위원회 날짜가 9월 10일로 잡혔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사내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여기 온 천지 공지가 됐고 이게 어떤 일인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됐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9월 6일부터 8월에 걸쳐 저는 물론 파트장을 고발했던 직원들 모두가 차례차례 감사실 호출을 또 받았습니다. 징계 여부는 10일 당일에 정해질 것이나 그에 대한 공고가 전체 공개되진 않을 것이며 다만 당사자인 사람들은 열람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보안 문서로 공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저에게 따로 준비 중인 법적 조치가 있는지를 물어왔는데요. 아내가 장례식 방해와 모욕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등 해가지고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말을 했더니 그 대상에 혹시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고 회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파트장에 대한 징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다시 물어왔고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똑바로 안 하면 회사도 걸고 넘어지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론화할 여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분명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묻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먼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2주간의 유급휴가 그리고 또 2주간의 연가를 썼던 파트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이죠. 세상 정말 단정해 보이는 그런 복장과 얼굴을 하고 왔는데 저하고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에 시작된 징계위원회는 3시 정도가 됐을 때 끝이 났고 이후 9월 13일 내부 문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현재 파트장은 저와 아내가 준비 중인 소송 외에 막내 여직원의 성희롱 관련 소송도 걸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거 외에 금품수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을의 입장에서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협력업체들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저랑 친분이 많은 협력업체 대표님이 내가 나서겠다! 라며 호기롭게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사장님도 다친다고. 그리고 저희들 소송의 경우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아마 9월 말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쯤이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분명 2차 징계위원회 결과에도 어느 정도 묵직한 그런 무게가 실릴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속으로 우려하던 그런 억울한 상황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온라인상 여러분들이 자기 일처럼 화내주신 거 바로 그게 저희 회사에 압력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압력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어떤 영향은 주었겠죠.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힘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와 제 가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에 대한 추측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어 회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흉흉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불합리한 괴롭힘이 비단 남초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회사든 그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상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원래 그렇게 울며 불며 배워야 기억에 남는 거다. 그런 것도 다 견디는 게 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너 혼자만 힘든 거 아니다. 다 힘들지. 야, 밥벌이가 쉬운 줄 알았냐? 여기가 아니라 임마 어디를 가도 매 마찬가지야. 이런 말들을 들으며 뒤에서 쓸개즙 같은 마른 침을 삼켜 오셨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조금은 변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진정 억울하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또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당해도 괜찮은 일 같은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참는 분들이 비겁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두렵고 많은 걸 포기할 결심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일종의 지옥 같은 불구덩이니까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참는 분들, 참을 수 있는 그 강단과 용기, 인내심,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100명 중에 1명이라면 나중에는 2명이 되고 더 나중에는 10명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모두 평안한 가을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댓글 1번,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분의 결정이 작게는 남편분의 회사 생활을 바꿨고 팀원들의 근무 환경을 바꿨으며 나아가서 우리나라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크게 일조했다라고 봅니다. 파트장 갑질로 마음껏 추모하지 못하셨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사위 골칫거리 해결해주고 가셨나 이렇게 믿고 싶어요. 두 분 힘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번, 야, 정말 필력 좋으시다.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겠어요. 아내분이 냉철하게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결론이 그닥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길 바래요. 대댓글, 아닙니다. 이건 사이다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이죠. 저 정도의 증거와 피해자가 넘쳐난다. 이건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동종업계 발도 못 붙이고 분명 죽을 때까지 피똥을 싸면서 고통받을 겁니다. 깔깔깔깔깔. 3번, 엄청 긴 글인데 제가 느낀 것은 지루하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 부부가 멋있다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꼭 처벌을 받고 또 본인이 저질렀던 그 죄, 그게 무엇인지 이번 참에 확실히 깨닫길 바래요. 앞으로 좋은 결과와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 4번, 역시 그 파트장은 전형적인 강약강이었네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한테만 강한 그런 그지같은 놈들. 약자인 줄 알았던 쓰니가 강자로 변모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깨갱.
너무 좋아. 일이 잘 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라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현명하신 아내분과 함께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회사 쪽에도 마찬가지. 좀 이성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여하튼 두 분의 앞날 부디 평온하시길 바래요. 5번. 이것도 노동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자행되지 않는 데에 있어 쓰니 부부의 행동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세상, 또 저렇게 그지 같은 악행을 함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크게 일조를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이야! 6번. 그냥 무덤덤하게 물론 나름 응원을 하며 읽어 내려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모니터 끌어안고 오열할 뻔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쓰니 꼭 잘 되길 바랍니다. 7번. 그래! 결국엔 터지는구만! 잘 가라 파트장. 얼른 시궁창 똥 파트로 가. 이제 시작이죠. 끝난 거죠.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후기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죠? 감사합니다.